안녕하세요. 임지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례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던 분이었고, 개인회생 신청 후에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급여 소득자로 바뀐 분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취업을 해서 매월 급여를 받는 걸로 된 거죠. 소득은 당연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자, 채무자는 과거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었고, 채무의 대부분이 모두 식당 운영 당시 발생한 사업 자금 채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경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식당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했고, 결국 2022년경 식당 폐업 후 택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채무자는 택배업을 시작한 후 매달 약 350만 원 정도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당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하는 업무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생수, 가구 등을 주로 배송하는 업무였고, 개인회생 신청 약 3개월 후 심한 무릎 및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택배업에 종사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반 회사에 입사해서 매달 23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보증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이전에 운영했던 식당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하고, 사용처가 소명 불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청산 가치에 모두 반영해라. 이것에 대해서 율마루에서는 채무자는 2022년경 식당을 폐업한 후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반환 직후 기존 채무 변제, 거주지 월세 및 공과금 변제, 그리고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 후 사용처를 모두 표로 만들어서 상세히 정리했고, 그리고 추가로 은행 거래 내역 동안 자료로 첨부해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고 내용. 자, 신청 당시 채무자의 평균 소득이 약 360만 원이었으나 이 사건 진행 중 이직과 함께 평균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유를 소명하고,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다면 신청서 제출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내라. 이런 보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개인회생 신청 당시 또는 금지명령 결정이 나왔을 당시의 변제율보다 낮은 변제율로 변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율마루에서는 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이후 극심한 무릎 및 허리 통증이 있었고, 병원으로부터 원발성 관절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에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던 사정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본인 명의 차량을 담보채권사에 반납한 점, 병원의 원발성 관절증 진단 후 사업자 폐업과 거의 동시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바로 업무를 시작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채무자가 처음 해보는 업무임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이 사건 개인회생을 끝까지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에 급여가 낮아졌다 해서 변제 계획안을 바꿔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한 게 저희 율마루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 사건은 변제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음에도 회생법원으로부터 3번의 보정 권고를 거친 결과 약 9개월 만에 최종 변제율 약 58%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누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장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채무자의 상황이 크게 변경되었다면 사건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현재 사건을 유지하면서 변제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후 소득 하락으로 인한 변제 계획안 변경은 법원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킬 수 있고, 각각의 상황에 최적화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 줄 수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내가 개인회생 신청 후에 소득이 낮아졌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율마루로 전화를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을 드릴 거고요. 개인회생 파산 아니면 다른 형사 이용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상세히 길게 상담을 하면서 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표면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법원을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회생 파산을 맡길 때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나에 맞는 전략을 세워주는 곳이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사건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